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원고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전의 내용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같이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남는 다른 세부적인 내용, 이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상기설인데, 이런 상기설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여전히 이데아론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론과는 좀 달라 보이고 별도의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플라톤 철학의 이해에 엮어보겠습니다. 상기설의 내용은 기억해냄으로써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기가 다시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상기설을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해냄으로써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기설입니다. 상기, 기억해내는 설, 이론이라는 뜻이죠. 자, 일단은 이 상기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에 비유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 식스센스의 한 장면을 일단 소개를 합니다. 이 영화의 끝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냄으로써 이 기억들이 뭉쳐져서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하고 이것이 영화의 반전을 이루죠.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한다. 이것이 상기설이라는 용어를 볼 때 우리가 떠올리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플라톤의 상기설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상기설은 식스센스의 사례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 플라톤 시대에 있어서의 수학은 기하학인데, 플라톤의 문헌에 나타나는 상기설의 예는 기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고의 내용이 기하학을 도입을 해서 도형을 그리면 괜히 번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와 유사하게 숫자 계산으로 예를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수학의 예로 플라톤의 상기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히 같고, 그 점이 사실은 상기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동일하고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초등학생 1학년과 같은 학생한테 조금 똑똑한 학생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5 더하기 17 요걸 계산해라 하면은 잘 못할 것이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예를 들어서 25는 20과 5이고 17은 10과 7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17은 40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똑똑한 어린아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죠. 25는 20과 5를 더한 것이고 17은 10과 2를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고 요것과 이것을 더해도 같겠지? 아이가 그렇겠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20과 10은 더하면 얼마지? 30이라고 대답을 할 테고, 5 더하기 7은 10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 얼마겠니? 그러면 42가 될 텐데, 42는 자, 이 값은 25와 17을 더한 값과 같겠니 다르겠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다? 같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아이는 처음에 25 더하기 17이라는 것을 계산을 못하다가 내가 25 더하기 17은 40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고 저런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어린아이가 42라는 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냈다. 즉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 인식을 못하던 것에서 인식을 한 것으로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 어린아이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스스로 기억해내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플라톤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한다? 25 더하기 17은 42다 와 같은 이것이 중요한 지식이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봐라, 내가 그저 기억을 도와줬을 뿐인데 아이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으니 우리 모두는 중요한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중요한 존재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을 그저 기억해냄으로써 인식할 수 있게 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플라톤 상기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플라톤이 그렇게 상기설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왜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 해내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요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태어나는 과정에서 영혼이 망각의 강을 건널 때 잊어버린다. 하지만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린아이한테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즉 대화를 통해서 기억해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철학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망각의 강을 건너올 때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좀 신화적이죠. 이야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망각의 강을 건너오면서 영혼이 원래 하늘나라에서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와 같은 요 내용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실 사람은 없을 테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철학의 방법이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기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같다.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소크라테스 철학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서 껍데기, 용어는 다르지만 그 알맹이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기설에 대해서 다시 잘 이해를 하면, 자, 상기설, 기억을 해내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암기 과목 공부하는 방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것을 기억을 했다가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거, 이런 것을 상기설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명백한 오해죠. 상기설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상기설이 말하는 진리인식의 방법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이데아에 대한 지식, 즉 논리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추론에 의해서 논리적 사고, 철학자들이 정식적으로 쓰는 말을 쓰자면 이성, reason, 요거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이데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이데아에 대한 내용이 진정한 지식이며 이 진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방법 내지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천상에서 원래 알고 있던 참된 지식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 요거밖에 없다. 이것이 플라톤의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상기설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수학과 같은 이해 과목에 맞는 인식론이다. 요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정말 다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플라톤의 상기설을 도용을 해서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을 해내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명상책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상기설을 이해하면 플라톤의 철학을 완벽하게 오해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 오해하면 플라톤의 상기설이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은, 정말 오늘날의 시대에 봤을 때는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구시대의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플라톤의 인식론에서 상기설 외에도 현대의 인식론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단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의 성립 조건과
정당화, 정당화예요. 지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즉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죠. 이것은 플라톤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참이며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세 가지 조건이죠. 이 믿음이 참, 그 다음에 정당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고, 제가 조금 더 일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생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어상에서는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생각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이 실제 사실과 관련해서 이게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참이 되겠어요. 참. 그 다음에 이게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과정, 그것을 정당화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당화의 가장 모범 사례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증명.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책에서는 조금 더 감각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식스센스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참, 특히 세 번째 정당화, 요 세 조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책에서 자꾸 반복을 하냐 하면, 플라톤이 말한 인식의 세 가지 조건이 현대 철학에까지 여전히 옵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까지. 그래서 현대 인식론에서도 여전히 믿음과 참, 참인 믿음이 있고 이 참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증명의 과정. 증명의 과정이란 말은 제가 여기서 조금 강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론 책에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현대 인식론에서 여전히 다양한 각도로 비판되고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을 하더라도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첨단 이론이 나옵니다. 그 첨단 이론이라는 것이 맥락상 어떠냐 하면, 이 플라톤의 인식론을 중심에 놓고 비판 내지는 검토하는 단편적인 사례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첨단 이론이 센세이션을 가끔 철학계 내에서 일으킨다 하더라도 정작 중심은 뭐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여전히 플라톤의 이 세 가지 조건이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식 혹은 인식의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서양 철학사 안에서의 플라톤 철학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 정당화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데, 플라톤이 참된 지식 혹은 인식의 조건으로서 정당화를 강조를 한 것은 수학적 지식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수학적 지식에서는 당시부터도 증명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항상 참이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고 이것이 실제로 참이기는 한데 왜 참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증명이 곧 정당화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일반화를 시키냐 하면, 당시의 수학은 여전히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지금도 수학적 지식이 인류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의해서 본 올바른 인식 내지는 지식의 사례를 수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지식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니, 증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정당화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것이다. 요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놓고 일관되게 플라톤 철학의 지류까지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류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상기설이었고 지금은 지식의 세 가지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상기설과 지식의 세 가지 조건은 또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알맹이 철학은 비슷해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플라톤 철학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서양 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주석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좀 과장된 주장도 나름 이해가 됩니다. 이 과장된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이트헤드라는 현대 철학자입니다. 화이트헤드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명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한 이 말이 다른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전히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죠. 화이트헤드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왜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화이트헤드의 이 말이 나름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플라톤 철학은 서양 철학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현대 인식론의 중심에 있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발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측면이 있다. 플라톤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현대 인식론에서는 거기에서 미진한 점을 보태서 세 가지 조건으로 말한 이런 것이 아니고 플라톤이 처음부터 세 가지 조건을 말했고 거기에서 거의 안 변한 상태에서 현대 인식론에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각도로 비판 검토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플라톤 철학의 주석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도 일리가 있을 정도로 플라톤 철학이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철학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플라톤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 철학사도 이해를 못한 것이고 플라톤 철학도 이해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말에 과장이 있으나 일리도 있다.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맥락에서 세부적인 것 몇 개를 더 보는데 변정법, 해겔 하면 변정법이 생각나잖아요. 이 변정법도 어디서부터 온다? 플라톤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를 찾으면 제논에서부터 변증법의 기원이 시작이 되는데 소크라테스를 거쳐서 플라톤 철학에서 변증론이라고 해서 나중에 헤겔의 변증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변증론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형식화해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통해서 진리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더라. 무지를 이런 식으로 깨닫더라. 요 방법을 잘 정리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변증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철학의 방법론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상기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달리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증법은 다시 이와 같은 상기설 혹은 또 다시 원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달리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요점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는 단순한 줄거리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핵심이 뭐다? 플라톤 철학의 많은 부분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철학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크라테스에서 나온 플라톤의 변증법이 이후에 헤겔의 변증법으로 발전했다는 것에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력을 다시 보는 것이죠. 그 중간에 칸트의 철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도 있는데 요것은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논리적인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데아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 논리적으로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것은 심각해집니다. 비교를 하자면 동양의 유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 같은 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요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언어적 표현에 기초하는 논리가 유교나 불교 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방법론이 아니거든요. 인식의 내용, 인식의 대상 자체가 논리와는 무관하게 삶의 궁극적인 의미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동양에서 불교와 유교 철학과 같은 데서 서양 철학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내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말이 되니 안 되니가 중요하지 않은데 플라톤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특성상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정확히 말하면 논리적인 문제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논문을 통해서 읽으면 좀 뭔가
사소한 걸 가지고 말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조금 논리적으로 괜히 허우적대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동양의 철학과 달리 플라톤 철학에서는 왜 이런 논리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드린 것이죠. 이데아론 자체가 이성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금 지엽적인 논리적 문제는 여전히 현대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논문 주제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영상으로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